마닐라에서 비행기로 2시간 반. 괌 아래쪽에 위치한 팔라우는 3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다이버들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라우의 바다는 전 세계에서 공해 없는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여기저기 바다를 돌며 고기잡이를 마친 김정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쪽으로 달렸다. 국제공항이 있는 팔라우의 중심 섬 코로에서 그가 사는 펠렐리오 섬까지는 배로 2시간. 300여 개의 섬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섬인 펠렐리오는 팔라우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곳이다. 원주민 이시도로는 익숙한 솜씨로 나무에 오른다. 여기들 들이야, 웅일? 여기들 들이면 여기들 두 웅알 잘래, 이거. 어이. 김정곤이 시키는 대로 아래쪽에 매달린 잘 익은 것들만 골라 떨어뜨린다.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멀리서 보면 착각할 정도다. 이번에는 김정곤이 나무 하나를 유심히 살피더니 오르기 시작한다. 그 솜씨가 이시도로에 지지 않는다. 그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 열매는 코코넛이 아닌 파파야, 열대지방에서만 자라는 과일이다. 정글 속의 지천으로 널린 코코넛은 펠렐리오 사람들의 간식이자 음료수. 파파야는 별미 과일이다. 파파야. 이게 아주 집에 갖다 놓으면 익으면 잘라가지고 뭐 달콤하게 맛있어. 정글을 한 바퀴 돌고 목이 마르자 코코넛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냉장고에서 얼린 얼음물은 아니어도 갈증이 좌악하신다. 이곳에서 나서 자란 원주민 이시도로나 한국 남자 김정곤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인생의 절반인 26년을 이곳에서 살았다. 어떤 뭐 함부로 이 숲속에 다니는 게 아니거든. 다 뭘 알고 이렇게 다녀요. 늪지대도 있고 그냥 위험하니까. 이 정글이 김정곤에게는 동네 마당일 뿐이다. 아빠, 따이따이. 김정곤이 정글에 들어간 사이 가족들은 점심 식사가 한창이었다. 오늘 메뉴는 한국 라면. 아내인 마지에서 5명의 딸들 모두가 라면 애호가다. 나니. 가장 큰 딸인 11살 미라가 뒤늦게 라면을 끓이겠다고 나섰다. 미라는 5명의 딸 중 엄마가 다른 유일한 아이다. 김정곤의 지금 아내 마지는 4번째 부인이다. 한국 라면이에요? 응. 한국 라면. Very hot. 먹을 줄 알아요? Very hot, but 맛있어요. 맛있어. 마지는 김정곤과의 사이에서 알티와 팀벌리를 낳았다. 둘째 윌리안이와 셋째 멜라니는 마지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데리고 온 아이들이다. 따지고 보면 좀 복잡하지만 윌리안이는 막내 팀벌리를 유난히 잘 챙겨준다. 라멘 라이스.
I like. I eat ramen. Finish. Put rice together with the ramen soup. Eat. Very good. 이 정도면 절반은 한국 사람이 된 셈.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알게 된 한국 라면으로 가족들은 즐거운 점심을 해결했다. 팔라우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팔라우 말을 하며 그들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펠렐리오 주민들은 그를 팔라우 사람이라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날 저녁 김정권은 설레는 마음으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틀었다. 취재팀이 가져다준 고향 소식이었다. 10여 년 전 팔라우에 온 뒤 처음으로 고향을 다녀왔는데 고향집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이게 아드레스라. Review. 메시지 뭐라? 밑잘 걸 보라. Sakit arm. Sakit garbo. 네. 잠시 후 화면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 모습이 나타났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6남매 중 맞으라고 끔찍이도 아껴주셨던 부모님이다. 정고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많이 늙어버려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을성 싶다. 돈 많이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부모 형제 나 몰라라 하며 소식을 끊어버렸다. 어머니로서는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화면 속의 어머니는 눈물을 짓지 않았다. 그 말라버린 눈물이 김정곤을 더 아프게 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 당장 뭐 보고 싶을 것 같아서 달려가고 싶다. 끝내 마지가 먼저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의 마음이 마지에게도 전해진 모양이다. 왜 그랬을까? 그는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가난한 농부의 맏아들로 태어나 유난히 바다를 좋아했던 정고는 군대를 제대한 뒤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며 원양어선을 타게 된다. 그때가 26살이었다.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팔라우. 이곳에서 2년간 머물며 참치를 잡던 그는 여권까지 반납하고 스스로 귀국을 포기했다. 고향과 부모 형제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팔라우의 바다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 김정곤의 인생은 이때부터 바뀐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그때는 남을 수밖에 없었다.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기온이 30도를 넘어버렸다. 마지는 아침부터 기운이 없어 보였다. 힘들어요? Tired? I feel tired. Why? I don't know. Blue Monday. Blue Monday? 왜요? It's like this every Monday. All Palawan call Monday, Blue Monday. 고기잡이 나갈 채비를 마친 김정곤이 도리어 기운이 있어 보인다. 알티도 그랬다. 다른 언니들은 모두 늦잠을 자는데 알티만이 일찍 일어나 있었다. 52살. 쉬엄쉬엄 일할 나이도 됐지만 책임져야 할 가족이 6명.
부지런을 떨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십여 분 배를 달리는 동안에도 다른 배는 한 척도 볼 수 없었다. 오늘 목표는 바닷가재. 평소 유심히 봐두었던 지점에 닻을 내렸다. 물 반, 고기 반이라고들 하지만 보통 물고기와 바닷가재는 잡는 방법이 다르다. 김정곤은 작사를 들고 물로 뛰어들었다. 굴 속에 몸을 숨기고 더듬이만 밖으로 나와 있는 가재를 잡기 위해서는 작살이 제격이다. 먼저 수면에 둥둥 떠서 물속을 살폈다.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정곤이 물속으로 내려갔다. 수면에 떠서 머리만 물속에 넣고 있을 때는 스노클링을 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지만 잠수를 하고 나면 사정이 다르다. 오래 버텨야 2분을 넘을 수가 없다. 목표물을 잡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잠깐 사이에 정곤의 손에 바닷가재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요즘 인기가 좋은 녹색 빛깔의 가재였다. 갑자기 바람이 점점 심해졌다. (3, 4톤짜리) 배도 물살을 견디기 힘들 지경인데 파도를 따라 이리저리 물속을 살피던 정곤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잠시 후 바닷속에서 만난 그의 꾸러미 안에는 이미 여러 마리의 가재가 담겨 있었다. 이 정도라면 신이 날 법도 하고 어떻게 잡았는지 무용담을 털어놓을 만도 한데 그는 말이 없다. 아니 저 센 파도 속에서 잡으신 거예요? 예. 그러나 곧 그의 이 침묵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망망대해에 오직 배 한 척, 사방에 김정곤 혼자였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리어 낯선 일이었다. 오후가 되자 바다의 파도는 점점 더 거세져 갔다. 정곤은 잠깐씩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는 이외에 하루 종일 바닷속을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배에 올라올 때면 영락없이 바닷가재가 손에 들려 있었다. 잡을 때는 신이 나서 잘 몰랐었는데 너무 오래 물속에 있었던 것 같다. 두통이 밀려왔다. 제일 큰 거 같아 이게. 네. 와. 어느새 아이스박스가 바닷가재로 가득 찼다. 이만하면 수확이 좋은 날이다. 네. 7시간을 물속을요. 일이 끝나자 정곤은 작은 가재를 한 마리 잡았다. 그리고 아껴두었던 한국 소주를 꺼냈다.
이 작은 사치가 김정곤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다. 이것으로 하루의 피로를 잊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답답하고 별로 그냥 좀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랬는데 처음 찾으면 있으니 그냥 적응이 되어버리고. 야, 저 비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 큰 비. 비 오면 앞이 안 보이니까 얻기 전에 집으로. 정곤은 서둘러 배를 몰았다. 바다에서 비를 만나는 건 흔한 일이지만 구름이 심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선착장에 배를 대고 돌아서자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벌써 가재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선 모양이다. 관광객을 상대하는 식당에서 들어온 주문이었다. 시원하다. 쏟아지는 빗물에 한 번, 통에 받아두었던 빗물에 또 한 번, 이걸로 바닷물을 씻어냈다. 가재를 팔러 가기 전에 정곤은 우선 무게를 재보았다. 저울이 고장났나 싶어 다시 재보았는데 차이가 없다. 큰 거 2개를 담아보니 6파운드가 좀 넘는다. 정곤이 무게를 달아주자 마지가 덥석 들고 집을 나섰다. Lobster, sell to Mama Sang, Fuyuko. Mama Sang 이름 Fuyuko. 하루 종일 일한 남편에게 이 일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다. Alis. Kamwes. Kamwes ang muklungin eh. Ay, ako punto ka na ikasin. 어디? 내가 dito ay gagawin. 정곤의 가재잡이는 팔라우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편. 자연 마지 어깨에도 힘이 들어간다. Pero hindi ako mag-6 pounds. Kaya basa nga. Ikan makamang karto. Kung ka makin marurot tululong ka kao dito, hanggang ko. Ara, ang klungilay ka. Nalungin ka basa. 일단 번 돈이 $30. 하지만 아직도 가재는 많이 남아있다. 돈을 벌어보겠다는 꿈을 안고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김정곤이 팔라우에 온 것이 77년. 당시 26살이었던 그는 이곳에 머물던 중 고등학생이었던 마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그는 귀국을 포기했다. 아내와 딸을 남겨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떠날 수는 없었다. 한국으로 데려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돌아보면 그건 어쩌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주사위를 던진 도박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름조차 생소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가 고향과 맞바꿀 만한 것이었을까. 저기 보이는 지금 저 회사가 옛날에 네. 내가 처음 왔을 때 네. 배 타고 처음 여기 입항해가지고 고기 잡아 회사, 고기 잡는 회사. 그때 우리 처음
처음 팔라우에 들어와 2년간 저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내 데리고 가려고 예. 천단에 배가 7척이 시동을 걸어놓고 찾아다니는 거야. 저 문대에서 보니까 배가 7대가 쫙 줄을 지어서 나가더라고. 좀 처량했지, 내 혼자 떨어지니까. 후회는 없다. 귀국 포기는 스스로 정한 일이었다. 그때 금방 막 고향 생각나고 부모 생각나고 여기서 처제가 몇 년이나 살 건가 이런 생각도 되고. 근데 나는 마음을 좀 크게 먹었어 그때. 여기 내 혼자서 떨어져서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글쎄 그거야 처음에야 뭐 많이 살만 4, 5년 살겠나 그랬는데 여기 이제 여자 안 만나서 자식 낳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한국 잊어버리고 계속 여기 산 거지. 세월이 그냥 금방금방 가대요. 그러나 참으로 평탄치 않은 26년이었다. 부모 형제를 버리면서까지 아내와 가정을 지키고자 애를 썼으나 삶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리랑 엄마와 이혼한 뒤 만난 두 번째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또다시 한 번의 이혼을 거쳐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네 번째 아내를 맞은 것이다. 오, 네. 몇 살? 공? 팀벌리는 과자를 기대하는데 주머니에서 나온 건 전쟁 때 군인들이 쓰던 수통. 수이똥. 아내인 마지도 이게 뭔가 싶어 어리둥절한데 이것만이 아니었다. 김정곤이 모아둔 전쟁 유물들은 꽤 많았다. 긴 거는 뭐예요? 이거요? 대포 알 붓대기. 아, 이제 쓸모도 없는 걸 이렇게 주워다 오셨어요? 다 쓸모 있어 이게. 어째서? 쓰지는 않는데 전쟁 유물이니까 이렇게 모아 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이런 게 전쟁에 쓰던 것이구나 하고. 보여주시려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증명 온 사람들 많이 여기서 희생당하고 우리 큰아버님도 여기 오셨다 갔다고. 큰아버님이요? 네. 내가 또 우리 어릴 때 남양군도 와가지고 뭐 징용 와가지고 고생한 얘기 그런 거 많이 들었다. 어릴 때요? 네. 그런데 보고 보니까 우리 큰아버님이 그 징용 다녀간 그곳을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모르셨어요? 멀었지요 여기인지 모르는데 피레류라고 그러더라고. 정권이가 이깟 이런 데를 다 오다니 자기는 상상도 못한 곳이지 이제. 옛날에 징역 당해가지고 고생하던데 왜 또 조카가 이곳으로 왔는가 싶어가지고 그때 그 일을 못 잊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 당시 징용당한 조선인은 48만 명. 일본군을 위해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그들은 굶주림과 더위 속에 중노동을 감수해야만 했다. 숱한 징용자가 죽어나가던 이곳은 눈물과 한숨의 땅. 그런데 큰아버지가 간신히 살아나간 그 땅에 이제는 조카가 살게 된 것이다. 그리운 고향의 노래 아리랑. 못내 보고 싶은 딸의 이름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Bago kasi bitara, arap tayo. 심리도 못 가서 발
아직은 어린 딸들에게 아리랑을 불러주며 김정곤은 무더운 팔라우의 밤을 지샜다. 우리네 가슴에 수심도 많다. 다음 날 정곤은 나뭇가지를 모아 뒷마당에서 불을 피웠다. 바베큐 파티를 열 생각이다. 집안에서 먹는 것보다 마당에 불을 피우면 한결 맛있다. 어제 잡은 고기가 오늘 주된 요리였다. 고기 잡으셔가지고 팔지 않고 이렇게 드실 때도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먹는 게 이제 최고고 파는 거는 이제 나중에 파는 거. 팔면 좋잖아요. 그거 이제 많이 잡아야 팔리지 뭐 작게 이렇게 잡으면 먹어요. 잡힐 때 많이 잡고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여기서 그가 익힌 방식이다. Kamesang. 어제 잡은 가재도 오늘 점심 반찬이다. Another one, different. 근데 한국처럼 뭐 그렇게 뭐 일 안 나가면 못 먹고 살고 그냥 돈 벌어야 되고 이러지. 여기는 뭐 짝살 먹고 나가면 여기 고기 찌고 야자도 안 먹어. 다들 뭐 먹는 게 풍부하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 좋은 것은 하나라도 더 내다 팔고 차곡차곡 돈을 모으던 우리네 어머니들과는 또 다르다. 맛있고 좋은 것은 우선 가족들 몫으로 챙겨둔다. 아마도 풍성한 자연에서 얻은 넉넉함인가 보다. 야, 하나를 말고.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아 야외 파티 문화가 유행인데 식탁에선 이런저런 대화는 금물, 한국식으로 조용히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뭐다도 Hindi mo ito. 수분마다도 내가 그러나 밥 먹는 모습은 팔라우식으로 수저 대신 손가락으로. 일본의 영향으로 생선은 일본 간장에 찍어 먹는 것이 보통이다.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것은 대단히 익숙한 일들이었다. 뭐야, 샤라블라. 자, 올라가다 날라. 네, Really? 집 안으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데 밖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즐거운 파티가 순식간에 엉망이 돼버렸다. 그런데 금세 그칠 것 같던 비가 점점 더 퍼붓기 시작했다. 비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기세를 더해갔다. 하루 종일 앞이 보이지 않게 비가 퍼붓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펠렐리우의 나이든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터라 자연 화재는 요즘 바다 사정과 어획량에 집중됐다.
Itu stu. Ambil ngarinya punya orang. Musa ya mau hampir tahu makan tuh. 바닷가재라면 김정곤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Melukakan madres itu. Tahu sih kasih tipam, tipam. Karun 하루 50파운드라면 대단한 물량이다. terus abaya mga tinamero na kaya. Iyola. Dawe. Sel bitang sel miusu. Maya dawe mal kurusi. Kalau cuma. 날씨만 허락한다면 해볼 만한 돈벌이였다. 그날 밤 김정곤은 혼자 정글 속으로 들어갔다. 낮에도 혼자서는 돌아다니기 겁나는 정글이다. 손전등으로 비춰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곤은 어렵지 않게 코코넛 크랩을 발견한다. 잡으셨어요? 한 마리. 척척 그냥 주워 담는다. 이 밤에 초록색과 파란색을 띠는 코코넛 크랩을 어떻게 찾아내는 것일까? 어디가 어딘지 보이세요? 예, 보여. 이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나무 잘라가지고 이 화살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바로 며칠 전 낮에 놓아둔 미끼 덕분이었다. 선생님. 여기. 네. 네. 들어간다. 위협을 느낀 한 녀석이 돌 틈으로 도망가 숨었다. 이놈들이 보통 내지 아니라. 악기. 그 안에 있어요? 예. 됐어. 내가 누군데 이놈아. 안 물리셨어요? 안 물렸어. 일단 눈에 띈 녀석들은 여지없이 붙잡히고 만다. 26년간 혼자 배우고 익힌 실력이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런 큰 거. 와, 그건 이건 커야죠. 진짜 크네요? 어민가 봐요. 이놈은 좀 새끼. 이거 이제 놓쳐야 돼. 얘는 보내줘야 돼. 나중에요? 예. 바이바이. 1파운드 반 정도 되겠는데, 예. 한 7불 50, 얼마요? 7달러 50센트. 7달러 50센트요? 네. 오늘 잡으신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제일 크네. 그래도 조금 오늘 괜찮은데. 이 일이 잘 되는 날은 신이 나기 마련.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잡으세요. 잡으셨어요? 자, 자. 놓칠 뻔했네. 노점을. 근데 여러분들이 탁 놀래면 막 도망가는 거죠. 이게 이제 대개 보면 이 동굴 속이라고. 그러면은 이 개들이 뒤 보면 이게 깊은 동굴에 살아요. 예. 우리 대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자리를 안다고요. 이제 대가 그런 데다 이제 이런 미끼 나누면 잡으면. 땀이 진짜 눈을 가리네. 어느새 가져온 자루가 가득 찼다. 흘린 땀만큼이나 묵직했다. 김정곤은 당장 김치 만들 준비부터 했다.
그동안 늘 제 손으로 김치를 담갔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솜씨다. 이 배추가 어떻게 김치가 되는지 마지도 곁을 떠나지 못한다. 아니, 이걸 time, 1 hour. 1 hour man kumang. 이제 오면서 보라, 근데, Muriya Before kasi. we try to make, before, yan na rin. I make, but too much salty. I didn't rinse. Very hot, very salty. 안 한 거니까 그대로 짜온 걸 바로 담으니 그냥 아주 엄청나게 더 짜온 거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나섰는데 먼저 기초작업 무 썰기부터. 좀 세벨 도구를 왔어요? 보이는 게 사이즈. 팔라우의 음식 중에는 소금에 절인 발효식품이 거의 없는 데다가 깍두기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 마지의 손놀림이 서툴기 그지없다. 살을 Tiangkukuan lagi micim, tiangkukuan, Hmm. tiambon mix. Ya, harus. 소금을 살살 뿌린 다음에는 적당히 섞어줘야 하는 것. 왔어요. 마지가 보기에는 무슨 묘기를 부리는 것 같다. 에이 Mana? 왔어요. Ara, amo pin. 떼나몽이 나몽이. Ay, may don't know. 이게 머리 어디? 배추가 얼추 절여지자 이젠 양념을 할 차례. 마지 얼굴에는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참기름 안 들어 그쪽에. 이게 정말 어려운 대목이다. 여기다 깍두기, 배추김치 하고 깍두기, 배추김치, Kabarti. Kaktugi, pekchu, 배추김치. pekchu, kimchi. 드디어 완성이다. 맛을 한번 봐야죠. Yeah, I eat this one. I like this one. 까본 뭔가 뭐 테이스트. 그런 대로 먹겠죠. 너무 매워서 눈물까지 난다. 하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이 김치를 마지는 몇 번이고 계속 먹었다. 아이들 개학이 다가오자 마지는 학교를 찾았다. 따로 등록금은 없지만 매 학기 시작 전에 이런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마지는 미라와 윌리안이, 멜라니 세 아이의 등록을 해야 했다. Hospital number. 44646. 마침 미라가 달려와서 엄마를 도와주었다. Oi. Malakoy kayo damsan Nga rin ang allergy ka rin kan. Oo. Wangay sa mga chocolate. Pero kung marukos. 새엄마인 마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때 교실 한쪽에서 멜라니와 알티가 지구본을 돌려 팔라우를 찾고 있었다. Palaw ko rin. Silang palaw mo kayo na. Palaw ka. This one, Magin. Palaw. Korea. This one, Palaw. Sila Korea. South 미라는 Korea. 정확히 한국과 팔라우를 찾았다. Sila Seoul.
I heard about Korea. My father always telling me, and also I always watch TV. Maybe it's very good, but I didn't go. I not just go there. 미라에게는 아직 가보지 못한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아침 일찍부터 동네 곳곳이 시끄러웠다. 여기저기서 잔디를 깎기 시작한 것이다. 선생님 오늘 집집마다 왜 이렇게 잔디를 깎아요? 여기 저 위생검열 나와 집중 아, 보건소. 보건소에서요? 잔디도 다 깎아야 돼요? 네, 잔디 깎고 뭐 지저분한 거 버리고 쓰레기 같은 거.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 내요. 아, 예. 그 점수 깎이면 벌금 내요. 청소를 해야 된다는데 김정곤은 판자를 짜느라 고민 중이다. 이 하수구 뚜껑을 잘 만들어야 돼. 이것도 잘 안 돼가시면 그냥 지적받는다. 이거 100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 안 맞으면 벌금이야. 100점을 맞아야 돼요? 이참에 차일 필 미뤄뒀던 집안일을 모두 하려는 모양이다. 이번엔 샤워장 벽을 허물어버린다. 너무 오래돼서 낡고 녹이스럽기 때문이다. 마침 지나가던 이시도로와 마을 청년이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왔다. 앞으로도 이걸 얼른 나오면 못 이걸 당하면 이게라고. senso이 여기 김정곤의 부탁에 두 말 더 않고 숲속에 고든 나무 하나를 베어낸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나무를 베는 일쯤은 법에 걸리는 일이 아니다. 김정곤은 새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플라스틱 판자도 깨끗한 것으로 바꿀 생각이다. 완벽한 수리였다. 때려디 PYC 들어갈 어떤이야. 어이. 나무를 지붕 길이에 맞게 자르는 것은 이시도로의 목. tigil ega tigil lego 어이. di ngara wanin 초음감독 김정곤의 인부는 불과 2사람. 하지만 완성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이 집도 이런 식으로 김정곤이 제 손으로 지었다. 한나절 만에 집 주변이 아주 깨끗해졌다. 고로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먼저 결혼 신청 서류를 만들기 위해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팔라우에서 결혼을 하려면 밟아야 하는 단계였다. 김정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조사가 진행됐다. 남자뿐만이 아니다. 마지 역시 마찬가지다. 이 조사를 토대로 변호사가 공증 서류를 만들어주자 일이 끝났다.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데 팔라우의 결혼은 좀 달랐다. 절차가 복잡한가 봐요. 예, 법정계는 좀 복잡해. 어떤 과정으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절차가 왜냐면 옛날에 누가 뭐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하고 내가 생활하는 수입 그런 거 지금
아이들을 몇 명 부양하고 있는 거 이걸 다 체크해가지고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 사인을 해준다. 그러면 결혼할 수 있다. 그런 거입니다. Muiling na mo rin niya. Kami kiram mo po. Kiram mo po i. Sumit ka po i. 이 서류를 들고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대통령궁. 결혼식은 대통령이 정해주는 날 법원에서 하는 게 이곳 법이라 결혼 날짜를 받기 위해서였다.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잠시 후 김정곤이 나타났다. 일단 서류 접수만 하고 나왔다고 한다. 여기 담당자가 와서 다 체크하고 다시 우리 집에다 연락해주면 그때 와서 서류 찾아가지고 법원에 가면 돼. 아니 여기는 혼인신고하는데 대통령 사인도 받아야 되나요? 네. 다음 날 김정곤은 미라만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미라와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 미라는 열매 2개를 들고 왔다. 바로 미라 엄마가 묻힌 묘지였다. 첫 번째 아내와 문화 차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한 뒤 방황하던 김정곤을 붙잡아준 고마운 아내였다. 그 아내의 죽음은 미라에게만 불행했던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자 했던 정곤에게도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다. 더욱이 단순한 사고나 병이 아니라 아이를 낳다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의 가슴에 응어리져 남아있다. 끝내 참지 못하고 미라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의 빈자리가 아프게 다가오는 듯했다.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김정곤은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했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단란하게 살아보고자 부모 형제를 버리고 선택했던 것이 팔라우였다. 그러나 두 아내를 잃고 보니 더 이상 팔라우는 희망의 땅이 아니었다. 그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완전히 정리를 하시려는 생각이셨어요? 예, 그렇게 다녀모 갔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자식들은 아빠 생각하고 또 내가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시 그냥 주저앉았지. 자식들 눈에서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건 그간의 소가리를 풀어주는 눈물일 것이다. 계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김정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코로로 향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보통 이런 일은 엄마들이 주로 맡아 하는데 김정곤네 집은 예외다. 팔라우가 모계 사회이긴 하지만 모든 경제권은 김정곤이 쥐고 있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는 일은 주로 그가 나서서 하고 있다. 먼저 새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교복부터 챙겼다. 베비 다 사이즈야.
Size 18. 20. No, size 20. Hindi, size 20. 부쩍부쩍 크는 아이들이라 해마다 교복을 장만해야 하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가 3명이나 된다. Jadi daw umil saya. There's tablang. 야, 2 sets. 교복만 해도 6벌. 한 벌에 $20씩이니 이것만 해도 벌써 $120가 훌쩍 나갔다. 지금 키우고 있는 5아이 중에서 윌리안이와 멜라니는 마지가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다. 윌리안이와 멜라니는 아직까지 김정곤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미라처럼 똑같은 딸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제각각. 하지만 꼭 필요한 걸로 3개씩.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대해준다.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무척이나 즐거워했지만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사주지 못한 것 같아 김정곤의 마음은 그리 개운하지가 않았다. 그날 밤 댄스 파티가 벌어졌다. 학교에서 배운 팔라우 민속무용이었다. 아이들의 귀여운 동작에 김정곤도 아주 흥이 났다. 막내인 2살 팀버리의 재롱에 다들 웃음이 넘치는데 이 즐거움을 깨버린 것은 알티. 아빠가 팀버리만 보는 것에 질투가 난 것이다. 이번엔 다들 알티를 달래는데 집중. 김정곤이 음악을 바꾼 것은 그때였다. 그러더니 옷보따리 하나를 꺼냈다. 한복이었다. 몇 번 입지 않은 듯 새 것 같은 한복을 꺼내 아이들에게 입히기 시작했다. 웬 한복이에요? 야, 이거 납작만 해놨었는데. Opa tablitok. Opa tablitok. 여자 한복이라서 그럴까 미라 말이 맞았다. 미라는 한복 입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세 아이들이 한복 입는다고 부산을 떨고 있는데 윌리안이와 멜라니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다. 아이들 잘하는 것을 고려해 사이즈별로 차이를 두고 준비했는데 큰아이들 것이 모자란다. 선생님 한복이 3벌밖에 없나요? 예, 예. 3불밖에 없어. 저래. Kasi ito siya. 한복. 어떨 때 입는지 알아요? I watch the TV, Korean movie. I watch. New Year, they wear this one, Korean, wear this one, yeah. Or wedding, 결혼해서 여자 this one, 한복 wear. 셀랑셀 옷도이강 오수사 바빠 볼세. Mario.
Moriong. 머리요. 미라는 절하는 법도 잊지 않고 있었다. Nangin? 세뱃돈 주셔야죠. 싫다 이제. Smile. Smile.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김정구는 사진에 담았다. 그리고 이번엔 미라가 입었던 한복을 윌리안이에게도 입혔다. 그 다음엔 멜라니가 입어볼 것이다. 윌리안이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다. 생김새나 살아가는 모습은 팔라우 사람이지만 그의 남편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기에 그들은 이렇게 한국을 품어가고 있다. 일요일 오후 김정권의 가족들은 바닷가로 소풍을 나왔다. 야자수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윌리안이. 좀 어설프긴 해도 커다란 야자잎을 떨어뜨린다. 제 또래 남자아이들의 못지않은 실력이다. 김정구는 숲속에서 제법 굵은 나무를 잘라왔다. 부들게. 야자잎을 모래바닥에 깔고 나무 기둥을 세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즉석 텐트. 11살 미라와 윌리안이는 이제 웬만큼 아버지 일을 도와줄 정도가 됐다. 멜라니와 알티, 팀버리는 벌써 바다에 뛰어들었다. 날씨가 흐린데도 마냥 즐겁기만 하다. 벌레. 김정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큰 꿈을 꾸지도 않는다. 그저 아버지가 보살펴준다는 것만 알고 느껴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있어요. Isayong ngari. Kenapa sering? 무섭지만 잡아보고 싶은 것. 미라가 하지 못하는 걸 엄마가 대신해줬다. American crop. 텐트가 완성되자 김정권은 점심 준비를 했다. 오늘 메뉴는 닭고기 바베큐다. 헬무땡. Ngamatak, matundik Wasay. matak. 어느새 미라는 낚시를 시작했다. 생선 닭고기를 좋아하네.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한다.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이 아이들의 놀이터다. 무이사갈리. 먹어라. 닭고기가 구워지자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머리가 야이씨. 내가 뭐 말고. Kaya. 집에서와 다름없는 평범한 반찬이다. 그러나 한바탕 뛰고 일한 아이들에게는 꿀맛 같은 점심이었다. 나는 그래 뭐 여기 살아도 건강하게 살고 여태까지 상금해도 뭐 행복하다고 생각해. 만족하고. 뭐 한국에 가가지고 잘못돼가 죽었을런지도 모르는 거고 사고를 만났을런지도 모르는 거고 뭐 여기서 편하게 뭐 사고가 없이 그냥 큰 걱정 없이 그 사는 게 편하지 뭐.
내 혼자 마음 편해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부터 이 팔라우 생활이 행복했던 건 아니다. 돈을 벌어 출세하고 지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다면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바다는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꼭 그만큼만을 허락하고 사람 사는 건 역시 늘 좋은 것만도 늘 나쁜 것만도 아니다. 오직 혼자 이 외딴 섬나라 팔라우에서 그가 지금 행복한 것은 헛된 욕심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도 영원히 이 바다를 떠나지 못할 것 같다.